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요즘 농담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상견니라고 하는 대만 영화가 지금 꽤 인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견니라는 영화를 부모님이 보게 하려면 정답은 주인공을 임영웅 씨를 캐스팅한다 였습니다. 상견니의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남자답고 멋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인스타 피드를 보면서 임영웅 씨가 이런 드라마의 주인공을 해도 너무 멋있겠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 그 영화의 주인공이 원래 이제 드라마로 넷플릭스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남자답고 멋있는데 임영웅 씨가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교복 입은 모습이. 모든 게 다 임영웅 씨로 통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마 지금 길은 LA로 통하지 않을까. 한국에 계신 분이든 또 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어도 지금은 다 모든 안테나가 LA에 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임영웅 씨 팬,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소통을 좀 해보면 이미 이제 임영웅 씨가 미국에 도착한 걸로 다들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소속사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5일쯤 도착했을 것이다 라는 영웅시대 팬분들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콘서트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그런 상황인데 콘서트에서 무슨 노래를 부를지 어떤 썰들을 풀어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굿즈도요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실제로 미국에 굿즈가 많이 이제 공식 그 판매점에 들어간 게 아니어가지고 전화를 되게 많이들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굿즈를 사려고. 특히 이제 응원봉 같은 경우는 사야 되잖아요. 현장 판매도 하지만. 그래서 미국에 계신 영웅시대 팬분들 중에서 LA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미리 이제 주문을 좀 받아가지고 대신 구매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서로서로 돕는 모습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임영웅 씨가 LA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공연장이 돌비 시어터가 안에 음향은 굉장히 훌륭한데 지난번에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쇼핑몰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콘서트 할 때 고척돔이나 아니면 다른 이 단독 콘서트 때는 그 주변 풍경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감격적인 장면이잖아요. 이제 그러기가 좀 어려워서 영웅시대 팬분들끼리 이제 모임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장소를 물색하고 준비하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굿즈도 이미 다들 구입을 조금씩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굿즈를 오픈을 했으니까 가셔가지고 보니까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응원봉 같은 경우도 다른 가수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물고기 뮤직에서 내놨더라고요. 이제 인스타그램에 보면 영웅시대 응원봉이 60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보통 다른 가수들의 응원봉의 경우에는 뭐 79달러, 90달러 받는 사람도 있는데 임영웅 씨 소속사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60달러에 응원봉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식 굿즈 매장이 2군데가 오픈을 했는데 전화들도 많이 하시고 진짜 사러들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LA에서 그 미국하고 캐나다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 있으신 분들만 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듣자 하니까 호주에서도 오시고 유럽에서도 오시고 물론 또 한국에서도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굿즈가 모자랄까 봐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고요.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시는 것도 있지만 당일날 딱 2시간만 그 판매대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 판매를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시즌 그리팅도 판매를 하긴 하던데 4가지 정도만 이제 응원봉, 그 다음에 건전지, 엽서 세트, 와펜, 마그넷 요것만 이제 당일날 판매를 하니까 이게 미국에서 콘서트를 하면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다. 대신에 임영웅 씨를 기다리는 마음은 얼마나 또 짙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다른 대륙에서도 LA를 향해서 출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콘서트 얘기를 하니까 임영웅 씨 쇼츠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이 얘기할 때 되게 울컥했었거든요. 임영웅 씨가 예전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쇼츠의 제목이 임영웅 응애 시절 그러니까 초창기란 뜻이겠죠. 임영웅 응애 시절 썰 푸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이 아직 있나 모르겠네요. 흰 수트 입고 얼굴 시꺼매지고 머리 지가 했는데 이상하게 해가지고 2대8로 해가지고 어디 미용사 아들이야 싶을 정도로 진짜 머리 못한 놈이 딱 하나 나와요. 진지한 표정. 미워요였나?
그거는 하면서 미워요를 불러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앨범을 냈던 때가 굉장히 엊그제 같은가 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콘서트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하얀색 수트를 입고 있었잖아요. 여기 반짝 이렇게 달려져 있는. 아비앙또 끝나고 나서 갈아입혀준 의상이었는데, 그 의상을 보니까 그때도 흰 수트를 입고 그 시절에 흰 수트 입었던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워요를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 당시 얘기를 해줘요.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그 무대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미워요를 또 불러보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 그 얘기하면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이명웅 씨가 처음에 앨범을 내고 무대에 바들바들 떨면서 무대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았거든요.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할 때. 너무 자신감에 차 있고, 그리고 본인을 그 자리에 세워준 영웅시대에게 끝없는 애정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 얘기를 할 정도로 충분히 자신감 있고, 이제는 뭐 가요계에서 레전드가 됐으니까요. 이번에 LA 콘서트에서는 또 어떤 썰을 풀어줄지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간장을 사러 갔었어요. 영웅의 간장 사러. 등신대를 찾아서 막 헤매다가 제가 성수동 이마트에 간장을 사러 갔는데, 그날 이제 청정원에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뭐 제가 이것저것 이 간장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걸 물어보니까 갑자기 그분께서 이명웅 씨 LA 콘서트 하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콘서트도 막 쫓아다녀? 네, 갔었어요. 되게 재밌어. 지금 어디서 하는데? 아, 지금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바지 저기서 어디서 보니까 미국 가서 공연한다고. 네, 이번에 미국 가서 공연해요. 샌프란시스코인가? 뭐 어디서? LA에서. LA. 어떻게 하셨어요? 맨날 보지 그거 보는 거 찾아보고 있지. 아, 그러세요? 팬이신 거예요? 아니. 보신 것처럼 이명웅 씨 특별히 팬이 아니어도 그 사람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다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명웅 씨의 그 방점뱅크 사태 기억들 하시죠? 이명웅 씨가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내고 KBS에 방송 출연을 했었는데 다른 점수는 압도적이었는데 방송 점수가 0점이어서 1위를 내줬던 일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점수를 보시면 그 상대였던 르세라핌하고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방송 점수가 정말 눈에 띄게 0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명웅 씨 노래가 KBS에서 방송이 안 된 건 아니었던 거죠. 이게 이제 고발이 들어가서 지금 방점뱅크 사태와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이게 9개월 가까이 됐거든요. 작년 5월이니까 6, 7, 8, 9, 10, 11, 12 그리고 지금 2월 달이니까 9개월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KBS 제작진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거 경찰이 수사하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는 건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해보니까 이건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 전에 내사라고 해서 우선 사건을 훑어보는 거예요. 이미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근데 내사를 해보니까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 게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진전이 없으니까 그러면 국민신문고에 이게 이제 민원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담당 수사관의 이 수사가 지연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가 됐고, 그 접수된 민원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 소속 조사관에게 배당될 예정이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제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작년에 5월 13일 날 KBS 뮤직뱅크에 이명웅 씨가 출연해가지고 그 당시 1위 후보를 겨루다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르세라핌이 1위를 차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아니 이거 수사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이걸 이제 변호사한테 물어본 겁니다. 혐의는 방송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거죠. 공정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어떤 그 위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권력, 권력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용어로 위계를 이용해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업무방해 혐의를 지금 KBS 제작진이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5월 달에 지금 얘기가 들어가가지고 10월 달에 피의자 신분인데 그리고도 지금 2월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보통의 수사 과정은 아주 복잡한 사안이 아니면 혐의가 여러 가지 있는 사안이 아니면 보통 석 달 안에 윤곽이 잡히는데 지금 이게 그런 사안으로 볼 수 없는데 5월 달에 문제가 제기가 돼서 8개월이 넘도록 이게 지연이 되고 있는 건 분명히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보통 통상 이런 일들은 석 달 정도면은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이 들어가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1월 25일에 서울경찰청에 임영웅 가수와 관련된 방송 점수 조작 피해 사건에 대해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심의를 해봐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같은 기관에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서울 영등포 경찰서의 사건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경찰이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사상의 과오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이 들어갔습니다만 영등포 경찰서가 무슨 잘못을 했다. 수사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건 영등포 경찰서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다. 라고 하는 변호사의 녹취가 공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처리 지연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 사건 말고도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제 의뢰인을 변호를 하려고 해도 경찰의 수사가 돼서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에 붙여지고 재판이 진행이 돼야 결론이 나는 건데 이 과정이 이제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2022년에 4월에 대한변협에서 이 형사사건과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변호사의 75%,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7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경찰에서 이 수사 지연되고 있는 걸 경험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임영웅 씨와 관련된 KBS 제작진의 방송 점수 조작과 관련된 사건은요, 업무방해 혐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보통 8개월이 넘어가는데 수사를 보통 석 달이면 하는데 좀 길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들여다봐달라고 하는 심의 요청이 올라갔는데 올라가기는 했지만 경찰이 잘못했다고 결론 내리기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기에 좀 어렵다. 그런데 이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임영웅 씨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런 걸 느끼는 변호사들이 많다. 이런 결론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출발선상이 똑같고 룰이 정확해야 그 레이스를 뛰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지 않는데 특정 소속사나 기획사나 특정 관계에 의해서 방송 점수라고 하는 이유로 이 순위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KBS 같은 경우는 특히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되는 시청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들 많이 보시죠. 그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정성 논란이잖아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LA 소식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저희가 차근차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가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LA 콘서트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소식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